노영민 후임에 김현미를 거론하고 있다. 참 정말 국민들과 싸우자는 건지 도대체 이 인간들. 문재인 정권 참모 중에서 문재인 정권 장관 중에서 가장 못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김현미예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날 문재인 정권을 추락시키고 있는 장본인 문재인 플러스 김현미죠. 그런데 김현미를 노영민 후임으로 비서실장으로 앉히겠다 하고 지금 언론에 뿌려보는 겁니다. 만약에 김현미를 노영민 후임으로 앉혔을 때 역풍이 분다, 완전 박살난다 하면은 애돌별로만 띄우고 접을 수도 있어요. 이게 원래 정치인들이 쇼하는 겁니다. 그냥 슬쩍 언론에 흘려갖고 야, 노영민 다음에 김현미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고 한번 언론에서 한번 띄워봐. 반응 좀 보자. 여론 분위기 좀 보자. 이렇게 해서 띄우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명분은 부동산 이슈가 있는데 이것을 정면 돌파하겠다. 일부 했다는 겁니다. 일부러. 이 사람들은요, 지금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이 말했다시피 집값 오르는 거 괜찮아. 집값 오르는 게 뭐 문제야? 집값 오르면 세금 왕창 걷으면 되지. 집값을 무지막지하게 걷어서 그 돈으로 임대 공공주택 많이 만들어줄게.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집 갖고 싶어? 그럼 돈 많이 내. 세금 낼 자신도 없는 주제에 무슨 내 집을 갖겠다고 난리야, 지금. 응? 서민 주제에. 무슨 내 집 마련하려고 그래. 깜도 안 되는 것들이. 내 집 갖고 싶어? 그럼 세금 왕창 내. 그 돈으로 우리가 국가주택 건설할 거야. 왜? 우리는 토지 공개념을 해야 되거든. 전 국토와 모든 집들은 다 국유화하고 싶거든. 지금 김현미를 끝까지 오히려 잘라야 될 김현미를 오히려 승진을 시키면서 김현미한테 힘을 실어주면서 김현미 잘했다. 그동안 집값 왕창 올리고 세금 왕창 올리고 여기에 총바지까지 하고 아주 잘했어. 자, 고생했어, 김현미. 그러니까 너 진급해야지, 비서실장.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3기 청와대 체제다. 지금 이런 오만을 볼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민주당 사람들은요, 국민으로 보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이런 게 아니에요. 국민을 우리가 받들어 모셔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다스려야 되는, 우리가 다스리는 백성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마치 왕족이거나 귀족이고, 우리는 공산당 당원이고, 공산당 간부고, 그 외, 우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냥 무지한, 욕심 가득 찬,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찌들어버린 그런 백성들일 뿐이야. 우리가 이 가련한 백성들을 정말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상을 우리가 이끌어야지 이따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감히 이따위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김현미를 끌어올릴 생각을 하냐.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김현미를? 이런 얘기도 당연히 나옵니다. 원래 수순이 그렇습니다. 결혼 안 하면 그럼 평생 새 살란 얘기냐. 미혼 1인 가구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미인 1인 가구가 눈물을 흘리든, 뭐 신혼 가구가 눈물을 흘리든, 50대 이상 가구가 눈물을 흘리든, 뭐 다 필요 없어요. 이 얘기가 뭐냐? 특정한 계층한테, 특정 계층만을 위한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가장 큰 게 뭐냐면은 특정한 사람들, 그 타겟에 맞는 정책을 내놔요. 이건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건 법이 아니에요. 정책이 아니에요. 정책과 법은 보편 타당해야 돼요. 전 국민에게 똑같이 없거나 해로운 법은 있어서야 안 되겠죠. 전 국민에게 다 같이 보편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 그것만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책이고 법인 겁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은 뭐 사람들을 나눠요. 뭐 신혼부부로 나누고 30, 40대 부부로 나누고 뭐 5, 60대 부부로 나누고 뭐 고령자로 나누고 여자와 남자로 나누고 뭐 강남 사는 사람과 강남 살지 않는 사람 나누고 수도권 사는 사람과 비수도권 사는 사람 나누고 막 슬라이스를 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 슬라이스, 요 구역에서 우리가 득표를 좀 얻어오자. 요 민심을 잡아보자 하고 정책을 내요. 그러면은 여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열받죠.
그런 눈물인 겁니다, 지금. 야, 우리는 뭐야? 야, 그래. 지금 문재인 정권은 요 팀, 요 팀, 요 팀만 챙기는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챙겨지지 않은 국민들이 나옵니다, 반드시. 그럼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특정 계층, 특정 집단, 특정 그 슬라이스된 요 부분만 챙기게 된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의 지지는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낀다. 지금 이 얘기는 그 얘기인 겁니다. 야, 우리도 지금 죽겠어. 이런 사람들이 지금 사방팔방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던 끝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매주 국민의 고통 피해를 주는 정권이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나라. 드디어 또 거리로 집값 대책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야, 정말 이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죄가 있다고 하면 문재인 뽑은 죄밖에 없죠. 국민이 집 가진 게 죄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부동산 정책 피해자들. 아니, 정부의 정책을 하나 바꿨을 뿐인데 국민이 피해를 봐. 이게 정상적인 정책입니까? 이게 법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러냐? 집에 대한 개념이 일반적인 우리 국민들과 달라요. 지금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지금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의 집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완전히 사회주의, 공산주의적인 집에 대한 개념을 탑재하고 있거든요. 국민들 사유재산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사유재산이 왜 중요한 건지, 국민의 자유가 왜 중요한 건지, 왜 시장경제가 가장 합리적인 대안인지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국민들 왜 집 가지려고 해? 우리가 아주 싼 월세 집을 내놓을게. 내 집 마련할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그냥 임대주택에 살아. 이거 아닙니까 지금? 국가에서 주택을 배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온 국민들을 국가가 길들이겠다. 국민 여러분, 국가만 믿고 사세요. 그거 지돈이야? 국민도 아닙니까 결국에.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단 하나가 없어요. 그거 가장 잘하고 있는 나라 북한입니다. 똑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거. 북한, 베네수엘라 빼다 박았습니다. 지금. 특히 가장 최근에 베네수엘라 정책과 거의 80%가 똑같아요. 지금.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베네수엘라. 그렇게 가는 겁니다. 베네수엘라는 망했지만 우리나라는 성공할 거야? 꿈 깨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성공한 걸 들고 와도 될까 말까인데 내가 사업을 할 때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향세를 타고 있는 그 업종에 올라타도 될까 말까요. 근데 누가 봐도 하락세로 가고 있어. 이건 이제 앞으로는 사양 산업이야. 여기에 올라타면 성공할 리가 있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성공한 사례가 없고 실패율 100%인 정책들을 다 들고 오니까 당연히 폭망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보세요. 김현미를 비서실장으로 앉히겠다고 하고 있죠. 뻔뻔하게. 왜? 자유주의자들, 자본주의 시장경제주의자들이 자유주의가 옳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옳아. 이게 맞아. 이게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풍요롭게 만드는 거야. 라고 믿고 있죠. 그것이 진실이죠. 그런데 얘네들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옳다고 믿듯이 사회주의자들도, 공산주의자들도 자신들의 이념이 옳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선거를 잘해서 다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힘을 가질 수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민주주의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 자칫 국민들이 실수를 해서 정치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공산주의 세력이 집권을 했어. 그럼 나라가 망한 겁니다. 여러분. 정치에 관심 없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정치에 관심 없어갖고 문재인 같은 사람 대통령으로 만들어냈잖아요, 지금. 지난 총선에 몰표를 줬잖아요. 180석 만들어줬잖아요. 그 결과를 우리가 지금 받아보고 있는 거다. 집값 상승, 전월세값 상승, 난리 나고 있는 겁니다.
집주인 절대 우위 시대가 왔습니다. 신규 전 월세 시장, 세입자들 당연히 피해 속출하고 있죠. 지금 세입자들 좋아했죠? 정말 바보 같은, 시장에 대한 이해가 없는, 뭐 바보는 아니죠. 뭐 관심이 없는, 시장 경제 모르고 경제에 대한 개념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마치 잘해줄 것 같은 문재인을 찍었던 그런 사람들, 좋다고 세입자를 보호한다고 아주 좋아 박수치던 사람들, 이제 그분들에게 부메랑이 날아올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월세 매물 급감하고 있다. 보증금 줄이면서 월세 대폭 올리고 있다. 깨끗하게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너덜너덜해졌다. 집값 정책. 사흘 만에 내보낸 보완책. 집값 정책을 내놓고 사흘 만에 또 보완책을 내놨는데 이틀 후에 또 문제가 드러났어요.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정책입니까? 아니, 뭐 이게 정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건지. 이 사람들은요, 최소한의 성의도 없어요. 1번 정책 내놨어. 1번 정책에 부작용이 있어. 2번 정책 내놨어. 2번 정책에 부작용이 있어. 3번 정책 내놨어. 3번 정책에 부작용이 있어. 4번 정책 내놨어. 5번, 6번, 7번, 8번 지금 24번째 정책이 내놓은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국가는요, 우리가 어떻게 정책을 내놔야 피해자가 없고 전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런 정책을 내놓으면 어떻게 될까? 타당성 검토를 하고 시장 조사를 하고 다 해봐요. 여론조사도 하고 다 해봐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미리 보완점을 찾습니다. 그리고 보완점을 찾고 정책을 수정하고 또 이 정책이 실제 시장에 반영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또 조사를 하고 뭐하고 합니다. 요거를 하고 해서 몇 개월이 걸려요. 몇 개월에서 1년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괜찮다. 이제 부작용도 없고 이 정책에 피해자도 없고 이 정도면 괜찮아 하고 나서 그때 그 정책을 내놓는 게 상식이 맞습니다. 그게 정책이고 그게 법이에요. 그렇게 만드는 게 정상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법을 몰라도 정책을 몰라도 이게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국민들이 개 돼지입니까? 국민들이 마루타예요? 국민들이 마루타예요 지금? 1번 정책, 이거 부작용? 2번, 3번, 4번, 지금 24번째. 24번째 정책 내놓은 지 얼마나 됐다고 또 25번째 정책을 준비하고 있대요. 이게 나라냐? 애들 장난하냐, 지금.